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립방정식 활용 한번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익히고 있어야겠죠. 첫 번째로 우리는 미지수 x랑 y를 설정하는 거를 항상 먼저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세워줘?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거. 그게 목표였죠. 문제를 읽고서는 얘네 둘을 잘 세워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외에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치, 가감법, 그리고 대입법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된다고 했었죠. 자,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다룰 거는 이 미지수 x, y 설정하는 거랑 그리고 연립방정식 세우는 거 이 두 가지에 관해서만 해보도록 할게요. 해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줘야 하다 보니까요. 제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면서 계산 실수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풀이는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하나씩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35쪽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니까요,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빵 3개와 우유 1개의 가격은, 빵 3개와 우유 1개의 가격은 3,500원이고, 그리고 빵 1개와 우유 3개의 가격은 2,500원이라고 나왔어요. 이때 빵 1개와 우유 1개의 가격을 각각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미지수를 먼저 첫 번째로 설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x는 뭐라고? 그치, 빵 1개의 가격, 빵의 가격. 이라고. 그 다음에 y는 뭐라고? y는요, 우유의 한 개의 가격, 우유 한 개의 가격이라고 놓고서는 출발을 해주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지금 식이 두 개가 주어졌어요. 여기 빵 3개와 우유 한 개의 가격은 3,500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빵 한 개와 우유 3개의 가격은 2,500원이라는 거 두 개가 있죠.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식을 세워주시게 된다고 하면은 빵 3개의 가격은요, 3 곱하기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유 한 개의 가격은 y겠죠. 걔네 둘을 더한 게 얼마다? 3,500원이다 라는 식과, 그 다음에 빵 한 개의 가격 x와 그 다음에 우유 3개의 가격 3y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2,500원이 된다라는 식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 가지고서는 연립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1-2번도 한번 가볼까요? 자, 1-2번은요. 어느 박물관의 입장료는 어른이 6,000원이래요. 어른이 6,000원. 그 다음에 어린이가 3,000원인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두 가족 8명이 입장하는데 총 입장료가 36,000원이었대. 그랬을 때 어른과 어린이의 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미지수로 설정을 해야 할 게 x나 y를 각각 어른과 어린이의 수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x를 우리 어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y는 뭐라고? 어린이라고 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식 볼까요? 자, 두 가족이 8명이 입장을 한다고 했지. 8명이라는 거는요, 어린이를 합친 명수가 8명이라는 거지. 따라서 x와 y를 더한 게 얼마다? 8이다 라는 첫 번째 식과요. 그 다음에 총 입장료가 36,000원이라고 나왔네. 그럼 이 어른이 x명이었을 때 어른의 입장료는 6,000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린이의 입장료는 3,000 y가 될 거니까 걔네 둘을 합치면은, 이 둘을 합치면 얼마가 된다? 36,000원이 된다라는 식이 완성이 될 거고, 이 둘을 연립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2번도 한번 가볼까요? 자, 가봅시다. 자, 2-1번 볼게요.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2계단씩, 이긴 사람은 2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가기로 했대요. 진 사람은 1계단씩. 효영이와 지혜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얼마 후에 효영이는 12계단, 지혜는 15계단을 올라갔을 때 지혜가 이긴 횟수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 지혜가 이긴 횟수를 한번 x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자, 일단 효영이와
그리고 지혜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요. 한 명이 이기면 효영이가 이긴다면 지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지는 거지. 따라서 이기는 횟수와 지는 횟수는 서로 연관이 되게끔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지혜가 이긴 횟수를 우리가 x번이라고 한다면은 효영이가 진 횟수가 x번이 되는 거겠지. 그럼 이긴 횟수를, 효영이가 이긴 횟수를 y번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지혜가 진 횟수가 y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결국 효영이랑 지혜는 같이 가위바위보를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기한 지금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몇 번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엔 뭐라고 미안해. 잘못 봤네. 우리 지금 12계단, 효영이 12계단, 지혜가 15계단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선 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죠. 우리 한번 효영이부터 살펴봅시다. 효영이를 살펴보니까요. 이긴 횟수가 y번이라고 나왔어. 근데 이겼을 때 우리는 2계단씩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 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졌을 때는 한 계단씩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빼기 x가 되겠네. 그랬을 때 얼만큼 올라간 거야? 12계단 올라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지혜는요. 이긴 횟수가 x번이니까 이 x가 될 거고 진 횟수가 y번이니까 마이너스 y 그 둘을 계산한 게 몇 계단? 15계단이라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우리 한번 2-2번도 가볼까요? 자, 2-2번 보니까 영준이네 집에서요. 닭과 토끼를 합하여 모두 15마리를 키우는데요. 닭과 토끼의 다리의 수의 합이 30개래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닭은 다리가 몇 개예요? 2개지. 닭다리는 2개잖아요. 토끼의 다리는 몇 개예요? 4개란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서 우리 한 번씩 세어볼까요? 첫 번째, 모두 12마리를 키운다고 했죠. 미지수 설정부터 해줘야겠네. 우리의 한번 x를 닭의 수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y를요, 토끼의 수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 세워줘야 하는 게 모두 합쳐서 12마리. 따라서 x와 y를 더한 게 얼마구나? 12구나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리 수에 관해서 총합이 30개라고 나왔네요. 닭의 다리는 2개니까 닭의 총 다리 수는 2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토끼의 다리 수는 4개니까요. 총 다리 수는 4y가 되겠지. 이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라는 식이 또 하나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선 우리는 문제를 또 한번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2-3번 가볼까요? 자, 또 가위바위보 문제네요.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3계단씩 올라가고요. 진 사람은 2계단씩 내려간다고 했어요. A는 처음보다 18계단을 올라갔고요. B는 3계단을 올라갔을 때 B가 이긴 횟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미지수 설정을 첫 번째로 해봅시다. 자, 우리 A가 이긴 횟수, B가 이긴 횟수를 각각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진 횟수. 자, 비긴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이긴 횟수를 x번이라고 한다면 진 횟수는 y번이라고 해볼까? 그럼 B가 이긴 횟수는 A가 진 횟수랑 똑같죠. 따라서 y번. 그 다음에 B가 진 횟수는요. A가 이긴 횟수하고 똑같으니까 x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한 번씩 세어보자. 첫 번째, A는 18계단 올라갔다고 했죠. 그리고서는 한 판 이길 때마다 세 칸씩, 3계단씩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3x가 될 거고, 진 사람은 2계단씩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y가 되겠네. 그게 얼마다? 18계단이라고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B가 3y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그게 얼마다? 3계단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3이라고 놔주시면 되겠네요. 이걸 가지고서는 우린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음 장 가보도록 해볼게요. 연립방정식 문제, 활용 문제는요. 언제나 활용 문제는 다 똑같죠. 미지수만 우리가 잘 세워주면 되다 보니까요. 항상 집중해서 미지수 세우고 그 다음에 방정식 세우는 걸 항상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136쪽 가볼게요. 3-1번. 자, 어느 동아리의 작년 전체 인원수는 60명이었대요. 작년 전체 인원수가 60명이래.
자, 작년이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30% 증가했고요. 여학생은 10% 감소했대. 그랬을 때 전체 인원수는 10명이 늘었다고 돼 있네요. 늘었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x를 자, 첫 번째 미지수 설정을 해줘야 하는 그 x를요. 작년 인원 기준으로 한번 놔보도록 해볼까. 따라서 x를요. 작년에 남학생 수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고서는 y를요. 작년에 여학생 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식을 써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작년에 전체 인원 수잖아. 따라서 x하고 y를 합친 거는 몇 명이다? 60명이다 라는 첫 번째 식을 세워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이 얼만큼 증가했는지가 나와 있지. 30% 증가했다고 나와 있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에다가 100분의 얼마를 30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요. 30을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y에다가는 여학생은 10%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빼는 거죠. 따라서 100분의 10을 y에 곱해가지고 둘이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얘가 증가한 인원 혹은 감소한 인원이 되는 거지. 변화된 인원이란 말이야. 따라서 전체 인원수 10명이 늘었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10이라고 놔주시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구하는 게 올해의 구하는 게 지금 작년에 남학생, 여학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x랑 y를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첫 번째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100분의 30x만큼 더한 올해의 남학생을 구해야 하는 거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y에다가 100분의 10 y만큼을 뺀 감소한 인원 요만큼을 우리는 구해줘야 한다라는 거지. 자, 그럼 한번 3-2번도 가볼까요? 3-2번. 자, 얘네들은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이게 너무 빨갛다. 맞죠?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2번 가봅시다. 3-2번. 자, 어느 과수원에서 작년에 자두와 복숭아를 합하여 500상자, 작년에 500상자래요. 그러고서 올해의 수확량은 작년에 비하여 자두는 5% 감소, 복숭아는 10% 증가했다고 그랬더니 전체 수확량은 4% 증가했대요. 그럼 보자. 전체 지금 작년에 수확량이 500이란 거 알고 있으니까 증가한 개수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증가한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500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4를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공 2개 약분되니까 얼마 20개가 증가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 한번씩 세어봅시다. 첫 번째 미지수 x를 우리 작년에 자두의 개수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고서는 y를 작년에 복숭아 개수라고 해보자. 그러면은요, 우리 두 번째로 식 세워지는 게 첫 번째로 작년의 수확량이지. 따라서 x와 y를 더한 건 몇 개다? 500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증가 감소한 거 자두는요, 5%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5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는 10% 증가네 플러스 100분의 10y가 되겠지. 그랬을 때 걔가 몇 개였어? 우리 20개라는 거 알았죠? 따라서 20개가 증가합니다. 라는 걸로 우리는 미안해요. 식을 세워주고서는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4-1번도 한번 가봅시다. 자, 소연이와 소율이가 벽화에 그리기를 같이 하기로 했대요. 두 사람이 함께 그리면 4시간 만에 끝낼 수 있고 소연이가 혼자 2시간을 그리면 나머지는 소율이가 혼자 8시간 동안 그려야 끝낼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소연이와 소율이가 얼만큼씩 1시간에 얼만큼씩 일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미지수를 설정하기 전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양, 전체 일의 양을 먼저 기준을 잡아주고선 시작을 해야 해. 따라서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놓는다면은요, 소연이가
한 시간 동안 그리는 양을 우리는 x라고, 그 다음에 소유리가 1시간 동안 그리는 양을 y라고 놓고서는 출발하면 되겠죠. 그럼 한 번씩 세어보자. 두 사람이 같이 그리면 4시간 만에 끝낸다고 했으니까 우리 1시간에 x, 그 다음에 1시간에 y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몇 번, 4번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한 번 다 그리는 거니까 전체 일의 양 1이 돼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뭐니 소연이가 혼자 2시간을 그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2x에다가 그 다음에 소율이가 혼자 8시간을 그린다고 했으니까 8y를 했었을 때 전체 일의 양 1이 나온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한번 4-2번도 한번 같이 가봅시다. 두 사람이 함께 8일 동안 작업하여 끝낼 수 있는 일이래요. 그만큼의 일인데 A가 6일 동안 작업한 후 나머지를 B가 12일 동안 작업하여 끝냈대. 자, 그럼 B가 혼자서 이 일을 끝내려면 며칠이 걸리는지 한번 구해달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 또다시 한번 전체 일의 양을 뭐라고 놨었을 때,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놨었을 때, 1이라고 놨었을 때 우리 A가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을 한번 x라고 잡아보자. 그래서 b가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을요 y라고 잡아보면요, 그럼 식이 나오겠죠. 8일 동안 함께 같이 작업하면 끝낼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에 곱하기 얼마를 8을 해주시면은 전체 일의 양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가 6일 동안 먼저 작업을 한다고 했지. 6x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B가 12일 동안 한다고 했으니까 12y가 되겠죠. 그 둘을 합치면 전체 일의 양 1이 된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됐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립방정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하다 보니까요. 내가 가간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푸는 거는 더 이상 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장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페이지 137쪽이고요. 자, 5-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5-1번. 자, 미지수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한번 글을 읽어볼까요? 영훈이는 집에서 3km 떨어진 학교에 가는데, 잠깐만. 거속시 문제네요.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8km로 뛰어서 총 30분이 걸렸대요. 자, 그러면 우리 거속시 문제 풀 때는요, 언제나 뭘 이용을 해서 푸는 거였지? 그치? 표를 그려서 표를 이용을 해서 푸는 거였죠. 따라서 표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가봅시다. 상황 정리를 표를 이용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 가볼까? 자, 거리와 속력과 시간을 쓸 건데요. 자, 가봅시다. 영훈이는 집에서 3km만큼 떨어진 학교에 가는데 지금 처음과 나중에 관해서 써준 거지. 속력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시속 4km, 그 다음에 시속 8km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거리를 지금 각각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영훈이가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를 각각 x y km라고 미지수를 잡아놓자.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세워줄 수 있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4분의 x 시간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8분의 y 시간이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한 번씩 세워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영훈이는 집에서 3km만큼 떨어진 거리라고 했죠. 따라서 처음에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를 뭐 해주면은 더해주면은 우리는 몇 킬로가 된다? 3km가 된다. 따라서 x 플러스 y가 3이다라는 거 첫 번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나와 있죠. 시간, 우리는 2시간을 합쳤을 때 몇 분이 걸린다라는 거 아니까요. 30분이 걸린다라는 거 아니까, 30분이 걸린다라는 거 아니까 우리는 그걸 시간 단위로 바꿔주면은 60분의 30, 따라서 2분의 1시간이다 라고 세워주시면 되겠지. 자, 5-2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집에서 10km 떨어진 공원에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14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내려서 시속 6km로 걸어가서 총 1시간이 걸렸대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표 채워볼까요? 자, 처음과 나중의 상황이 있네요.
자, 거리와 속력과 시간을 칠 건데 처음에 속력은 지금 시속 14km. 그 다음에 나중에 속력은 시속 6km. 이렇게 나왔고요.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구하라고 했네. 그게 지금 처음이죠. 처음에 x 킬로미터. 그 다음에 y킬로미터. 이렇게 나섰을 때 우린 시간이 각각 14분의 x 시간. 그 다음에 6분의 y 시간. 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한 번씩 세어보자. 첫 번째, 총거리가 지금 10km라고 했네요. 따라서 x와 y를 더하면 몇 킬로? 10km다. 그 다음에 시간을 합치면 1시간이 걸렸다고 했죠. 따라서 14분의 x 더하기 6분의 y가 얼마구나? 1이구나 라는 걸로 식 세워주면 되시고요. 자, 그럼 6-1번도 한번 가볼까요? 6-1번. 자, 6-1번은 소금물에 관한 거네요. 소금물. 우리 소금물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소금물 문제는 항상 뭘 그려서 비이커를 그려가지고 우리 풀기로 했었죠. 자, 비이커를 그려서 풀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비커 그려보면서 풀어볼까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6% 소금물이 나와 있네요. 아, 그럼 6% 소금물 한번 첫 번째로 그려보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비커를 그렸을 때 그 비커에는 6%의 소금물이 몇 그램 있는지가 안 나와 있죠. 따라서 얘를 우리는 xg이라고 한번 놔볼까요? 자, 그러고서는 16%의 소금물을 있네요. 그럼 그 둘을 섞는다고 했으니까 얘에다가 뭘 더하는 거야? 그치, 16%의 소금물을 더해주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도 16%. 근데 얘도 소금물의 양 안 나와 있다. 따라서 yg이라고 해봅시다. yg. 이 둘을 합쳐서 몇 g에, 그치, 10%의 소금물 만든다고 하죠. 따라서 자, 10%의 소금물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형태를 그려주면은요, 10%몇 그램? 500g이라고 나왔네? 요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잠깐만, 뭐야? 우리가 지금 두 개의 몰랐던 소금물들을 합치면은 몇 g이 된다라는, 그치, 500g이 된다라는 첫 번째 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의 양에 관한 식도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쪽에 있는 소금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소금을 합치면은 우리가 반대편에 있는 우변에 있는 소금의 양을 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100분의 6x와 그리고 100분의 6 미안해요. 100분의 16y를 더하면은 몇 g이다? 100분의 10에 500을 곱한 만큼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6-2번도 한번 가볼까요? 6-2번. 칸이 부족하니까 여기 위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해보자. 6-2번. 아니다. 아래다가 그냥 이어서 쓸게요. 6-2번.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비커를 그릴 거죠. 한번 볼까요? 5%의 소금물, 8%의 소금물을 합쳐서 7%의 소금물 600g을 맞는데요. 자, 그러면 비커 그려볼게요. 비커 따다닥 따다닥. 자, 그러면 5% xg 모르죠.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 모르니까 미지수 놓고요. 그 다음에 8% 소금물도 얼만큼 있는지 모르니까 yg이라고 했었을 때 그 둘을 합치면은 몇 그램? 600g이라는 거 나왔고 농도는 7%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한 번씩 세어볼까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소금물에 관해서 x랑 y를 더하면 총 600g이고 소금의 양에 관해서 100분의 5x와 100분의 8y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100분의 7에 곱하기 600이 된다라는 걸로 우린 식 세워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6-3번도 한번 해볼까요? 6-3번. 여기 위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3번. 자, 일단 상황을 봅시다. 8%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는데요. 소금을. 그랬을 때 12%의 소금물 345g을 만든대요. 그랬을 때 소금의 양을 구하라고 하죠. 더 넣은 소금의 양.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비커를 그릴 건데, 자, 처음에는 지금 8%의 소금물. 몇 g인지 모르죠. xg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뭘 넣는데요? 소금을 더 넣는데 소금은요 농도가 100%짜리인 거죠. 맞지? 따라서 소금을 우리가 더 넣어봅시다. 100%짜리 yg 이라고 하면은 그 둘을 합친 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자,
잠깐만요. 아하, 안 보이네. 자, 아래다가 써보도록 할게. 자, 얘네 둘을 합친 거는 지금 몇 g이 되는 거야? 얘네 둘을 합친 거는요. 그렇지. 12%짜리 345g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씩 세어볼까요? 자, 두 번째. 자, 일단 소금물의 총합은 345라는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x 더하기 y가 345. 자, 그 다음에 소금물에 관해서 100분의 8x와 그 다음에 100분의 100y니까 그냥 y라고 쓸게요. 얘네들을 합치면 뭐가 된다? 100분의 12 곱하기 345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 세워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자, 어, 스텝 2에 있는 모든 유형들에 관해서 다 다뤄봤는데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서는 스텝 3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